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면서 오늘 금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0.98% 오르게 되면서 2,638포인트 선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0.29% 오르게 되면서 873포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모처럼 또 동반 매수에 나섰던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5,549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외국인 역시 1,912억 원 순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팔고 나가는데요. 7,449억 원대 매도 우위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담아냈습니다. 개인은 827억 원, 기관은 671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005억 원대 매도 포지션이 나와줬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먼저 마감 동향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 1부 오늘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오랜만에 나왔고 네.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진짜요? 네, 네, 잘 너무 지내셨죠?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 잘 지냈습니다. 우리 그럼 시청자분들께도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 빨갛게 물들일 위너 전문가입니다. 정말로 내외 경제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요즘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긴 하죠. 많이 안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위너와 함께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금일 국내 증시 잠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했듯이 뭐 2,638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이게 단기적 반등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저가에서 반발세에 의해서 반등이 온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악재가 거의 해소된 게 많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중국 봉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국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혼자서 매매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저 위너와 함께 한다면 수익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계좌에 파란불이 좀 많이 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는 게 좋은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가님은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또 수익을 내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인증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안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수익을 좀 올리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소개해 주실까요? 잠시 보시면 4월달, 5월달에서 190% 정도 수익이 났는데 네.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섹터보다는 테마 위주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섹터, 반도체 섹터, 국내 시장 누가 이끌죠? 반도체 섹터가 다 이끕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겨울입니다. 그러게요. 너무 추워요. 왜?
원자재 공급이 아직까지 해소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수익률표 자체를 보면요, 다 테마예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뭐냐면 펀더멘탈 좋은 이런 뭐 전기차 섹터, 반도체 섹터 이런 걸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마의 크기를 알면은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뭐다? 테마로 접근해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4월달, 5월달 합쳐서 이제 합산 수익률 190%가 넘는 상황인데 일단은 최근 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접근을 하되 이제 오늘 들어갔다가 오늘 파는 데이 트레이딩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좀 이러한 트레이딩 하기에는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러한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가지 이제 루트가 있는데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위너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를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올 수가 없고요. 위너 전문가님 또 인기가 많으셔서 또 언제 방송이 잡혀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셔야지만 전문가님과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바로 또 같이 하실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해드릴게요. 4월에서 5월 합산 수익률 190%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 인사부터 나눠봤으니까 다음 첫 번째 코너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잠시 해주시긴 했지만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위너 전문가님의 한 줄평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단기적 반등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한 모습이긴 한데 단기적 반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계좌에 많은 파란불이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다 섹터 위주의 펀더멘탈 좋은 이런 기업들을 잡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원자재 공급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는 제 생각이에요. 네네. 2022년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올해까지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내용도 그렇다면 뭐 쭉쭉 해주실까요? 이어서?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6월 제가 증시 체크 포인트를 갖고 왔어요. 근데 네. 그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재차 올라갔잖아요. 왜? 미국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었죠.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니까 어떻게 됐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됐습니다. 맞아요. 인플레이션 너무 최고치예요. 다 올랐어요. 그냥 식료품부터 에너지 다 올랐고요. 자, 그렇다면 뭐가 올랐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생산자는 바로 소비자한테 부담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엔 뭐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오른다. 자, 그러면 당장 내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인플레이션 바로 잡힐까요? 안 잡히지 않을까요? 안 잡힙니다. 맞아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이런 원자재 공급 우려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겨울이 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조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6월달 증시 체크 포인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5월달은 끝났습니다. 자, 그렇죠. 5월달은 끝났고 이제 6월달에 있는 게 6월 1일부터 보자면 중국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봉쇄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자, 봉쇄가 되면은 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세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만약에 봉쇄가 지속적으로 상하이부터 시작해갖고 전체적으로 봉쇄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요. 네. 우리나라도 화장품이나 이런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도 특히 테슬라도 중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이 봉쇄가 완전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네네. 자, 안 된다는 건 뭐죠? 바로 매출과 이어진다는 거죠. 자, 주식은 항상 실적과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기대감에 올라간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급등 이후 급락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긍정적으로 6월 달에 뭐가 나왔다? 바로 중국 리오프닝. 뭐다? 중국 봉쇄. 상하이가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된 것 같으니 봉쇄를 풀겠다라고 했었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반등. 제가 아까 한 줄 평이 단기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단기적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자,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겠지만, 자, 매월 있죠. 미국 경제 지표. 그쵸. 아까 잠시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모든 걸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앵커님? 그쵸. 앵커님도 이걸 맞아요. 매일매일 체크하기 굉장히 확인이 힘듭니다. 어려워요. 예,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이런 거 체크하기 너무 힘듭니다. 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는 다 제가 합니다. 이미 머릿속에 있고 항상 체크를 하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6월 미국 경제 지표를 체크하면서 이런 시장 변동성을 봐야 되고요. 네. 자, 미국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졌을 경우는 우리나라도 커플링 보이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증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 확실해요. 미국 증시 빠지면 우리나라는 힘을 못 씁니다. 이거는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6월달 경제 지표를 당연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죠. 이제 6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3, 6, 9, 12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보통 선물 옵션 만기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약세를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 이제 막 나 오늘부터 주식 할 거야 이런 주린이 여러분들은 6월 9일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시장이 좋아도 안 좋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바로 저 위너와 함께 한다면 그렇죠. 충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죠. 이번 달이죠. 이번 달도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자, 6월 14일, 15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또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3월 달에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죠. 금리 인상했었을 때 바로 25bp를 했었습니다. 네. 자, 25bp를 했었는데 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발언은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금리 인상할 거야. 그러면 한 달 뒤에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그럼 시장에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쵸. 시장은 충격을 받겠죠. 그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하지만 1년 반 전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고 막상 이제 1년 반 뒤에 3월 달에 금리 인상 25bp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커플링 보이면서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4월 달, 5월 달, 이제 5월 달이죠. 네네. 자, 50bp 금리 인상. 시장에는 아직 반영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고 75bp도 할 수 있어. 뭐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50bp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과대 낙폭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저가에서 반발세가 나왔는데 이번 5월 달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과대 낙폭에서 저가에서 반발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우려됐었던 거는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엔비디아가 1분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 9%가 빠졌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2분기 실적이 월가에서 목표치가 하향 조정됐어요.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 당연히 아시겠지만 반도체 섹터죠.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원자재 공급 우려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로 인해서 이 FOMC 의사로 50bp 금리 인상은 반영이 되어 있지만 만일 6월 14일, 15일에 파월 의장이 75bp에 대한 얼마 전에 발언을 했었어요. 네네, 맞아요. 자, 75bp 인상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면 안 잡힐 수도 있어 라는 발언을 했지만 네네. 이제 6월 14일, 15일에
인플레이션 최고치라서 7월 달에 75bp 할 거야라고 많이 이런 발언한다. 이거는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왜 6월 14일, 15일에 중요하냐면 연준 이사들이 네네. 2022년도죠. 지금 6월 이제 5월 그렇죠. 달이니까 네네. 22년도까지 3에서 3.25%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연준 이사들이 지속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립 금리는 한 2.75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3%까지 인상하면요. 매달 50bp 인상이나 아니면 50bp, 75bp 이렇게 인상을 한다는 건데 저희는 아직 75bp는 저희가 시장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할 경우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원자재 공급 우려도 있고요. 자, 22년도 이런 금리 인상 아직 해소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아직까지 겨울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단기적 반등이라고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6월 17일 날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시장도 이런 선물 옵션 만기인 날은 변동성이 강합니다. 이런 매도세가 굉장히 메이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단기적 반등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상승 추세야. 그럼 이제 진입해도 돼? 아닙니다. 단기적 반등이고 지금 섹터 같은 경우 좋죠. 펀더멘탈 좋죠.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시장이 네. 굉장히 좋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3,3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네. 자, 이런 시장은 사실은 반도체 섹터나 전기체 섹터 하나 사놓고 오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입니다. 네네. 그럼 일주일 뒤면요. 플러스 10%, 20% 전환을 다시 했었던 올라갔었군요. 시장이었죠. 자, 그런 상승장은 사실은 섹터 펀더멘탈 이런 좋은 기업들 사놓으면요. 괜찮았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 누가 주도해요? 진짜 지금 그냥 테마가 주도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두 다 테마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 확실하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 종목들은 이슈로 해서 가지만 네. 테마는요.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요. 충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수익률표를 보시면 거의 다 테마 위주로 접근을 했고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초단타 데이 트레이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6월달 증시 체크해볼 만한 그런 체크 포인트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정말 빠져들어서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6월달 또 앞으로 이러한 체크 포인트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시장 또 흐름이 좀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좀 테마 장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장이 또 개인들이 굉장히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는 게 더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고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위너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갔다가 또 섣불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또 이러한 전략들 짜주시면서 데이 트레이딩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수익률을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지금 4월에서 5월달 합산 수익률이 무려 190%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또 시장을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달 장도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종목 클래스 코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 시장에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도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는 플레이위드입니다. 이제 신작 모바일 게임이 이제 중화권 지역에 정식 출시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상승을 가져간 모습인데 오늘 마감 상황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됐네요. 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30% 상승하면서 17,55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제 오랜 침묵 속에 있었던 게임즈가 또 반등이 서서히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플레이드 어떻게 보셨어요? 플레이드 이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아요. 이번 주부터 게임 관련주들과 그다음에 맞아요,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시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게임 관련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의 게임 규제가 아직 안 풀렸어요. 아직 안 풀렸는데 최근에 반등이 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은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여름 때부터 가을 때까지 보통 이렇게 사이클로 한번 돌아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게임 관련주들 보면요. 거의 50%, 60% 이상 맞아요. 조정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플레이 위드도 그러겠지만 이 게임 관련주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자, 22년도까지 지금 22년도인데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과연 중국의 게임 규제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이렇게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해 안에 네. 풀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지금 맞아요. 아프잖아요, 약간 그렇죠? 건강이 뇌 있죠. 쪽에 이제 맞아요. 좀 문제가 생겨갖고 네. 지금 뭐 수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전 중국에 대한 게임 규제가 올해 안에 풀릴 것 같고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한가 간 거는 그겁니다. 신작 모바일 게임이 출시가 되었고 중화권 지역에 정식 출시가 됐지만 이걸로 상한가 간 게 아니고 네. 대만에서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었지만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뭐가 기대된다? 기대감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적. 왜냐면은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게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게임을 하면은 당연히 모바일 게임 자체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결제를 하게끔 만든 이 시스템을 거의 다 만들어놨어요. 모바일 게임 특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잠시 차트 보시면요.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입니다. 5일 2평, 10일 2평, 20일 2평, 60일 2평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정배열로 다가가고 있고요. 잠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상승을 했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조정 폭이 몇 프로를 조정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고 상승 파동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조정 폭이 예를 들어서 23%냐, 뭐 50%냐, 60%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는 잠시 보자면 네.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자, 그렇게 눌렸습니다. 자, 조정이 왔고 그리고 재차 지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조정폭만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다 지우고 조정폭만 보자면 자,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네. 상승을 하고 자, 이 조정폭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50%짜리 12,170원 정도, 12,100원 정도를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 지지를 받고 자, 오늘자도 꼴이지만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50%짜리를 조정받았다는 그 뜻은 뭐냐면 주가가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지금 현재 조정을 이렇게 받았는데 50%짜리를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은 즉 직전 고점 한번 만나러 간다는 얘기예요. 직전 고점이 얼마죠? 15,100원 정도가 되죠. 자, 네. 15,100원 한번 만나러 간다. 그럼 시세 한 번 더 나온다는 뜻은 자, 15,100원 터치하고 한번 눌리고 재차 한 번 더 뚫어주러 간다는 소리예요. 시세가 크게 나온다고 한다면. 네. 자, 그래서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렇게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었지만 아마 시세가 끝날 것 같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게임 관련주들 지금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맞아요. 조정이 네. 왔고 지금 저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빠진 건 60% 이상도 빠졌고요. 맞아요. 보통 다 50% 이상은 조정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게 중국 게임 규제가 과연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장기보다는 그래도 한 최소 6개월 정도까지는 갈 것 같지만 올해 안에 아마 풀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플레이 위드도 자세하게 확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또 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임주도 지금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게임주들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전문가님께서 역시 진행을 해주시니까 이쪽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일사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 홍천에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또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했는데 마감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오늘 상한가 장중에 터치를 했었고요. 결국 25.36% 급등세 가져가면서 오늘 9,69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오늘 장중에 10,000원을 찍기도 했었는데 한일사료 전문가님께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오늘 한번 들어가긴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세요? 한일사료 아쉽죠.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근데 상한가가 풀리면서 아쉽게도 25%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뭐 한일사료 다 아시겠지만 사료 생산 판매하는 사료 관련주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시세가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는데 시세가 많이 나왔었던 건 그냥 하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리가 다 올랐습니다. 에너지, 뭐 식료품, 뭐 사료, 비료, 닭고기, 돼지고기 다 올랐어요, 그냥. 네네. 자, 다 올랐고, 자, 오늘자에서 시세가 한 번 더 나온 거는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홍천에 발생을 하면서 한일사료뿐만이 아니고 이 관련주들도 시세가 많이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자, 한일사료 제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도 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잠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현재 팔아서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한일사료 종목인데 제가 노란톡에서 브리핑을 드렸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요. 이렇게 급등한 상승한 종목은요.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하는 경우는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 조정, 자, 상승, 조정.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는 종목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 주가가 자, 상승하고요.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합니다. 자, 이런 거는요. 가격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자,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 폭이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시간 조정을 겪습니다. 이렇게 이후에 이렇게 날아가요. 자, 그렇다면은 가격 조정을 받은 게 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간 조정을 받은 게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앵커님,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두 번째? 두 번째, 맞습니다. 왜요? 씌웠는데 일단 조정 시간을 더 오래 맞습니다. 겪었으니까. 어떤 거냐면 가격 조정은 어쨌든 매도세가 그만큼 가격으로 눌러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 조정은 뭐냐면 많이 안 누르고 기간이 조정됐다. 그만큼 매도세가 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조정 말 그대로 누르고 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한일 사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차트 보시면 주가 상승했었을 때 1차적으로 이렇게 자,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왔는데 그 조정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시간 조정을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브리핑 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시간 조정을 겪을 때 이 7,400원 부근을 한번 보자면 자, 지지를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보이시나요? 자, 깬 적이 없습니다. 깬 적이 없었고 이 7,400원 부근을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봤었을 때 횡보 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횡보 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7,400원을 지켜줬다는 게 자, 첫 번째 포인트였고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했던 게 저희가 이게 한 5일 전, 6일 전에 들어갔었던 종목이에요. 미리. 왜? 이 7,400원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고 한일사료 재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재료가 만약에 죽어있는 테마라고 한다면 이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내일 당장 끝난다고 한다면 뭐 재료가 소멸되겠지만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었고 기술적 분석으로 자리가 좋았고 그리고 7,400원 지켜주면서 한 번은 저는 슈팅 한번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피보나치 조정 비율을 보자면 피보나치 조정 비율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 조정폭이 얼마만큼 나왔냐라는 겁니다. 자, 피보나치 조정을 보더라도
딱 지금 61.8% 자리를 지속적으로 좀 지켜준 모습이에요.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1.8% 자리를 지켜줬다. 자, 주가가 상승을 했었을 때, 자, 상승 이후에 조정 폭이 맥심이 이 61.8% 자리예요.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치다가 조정폭이 만약에 61.8%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요. 네. 이제는 하방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켜줬고 그리고 오늘자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상한가가 깨졌다는 건데 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 오늘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이었으면 내일 한 번 더 시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네. 시세가 한 번 더 나올지는 월요일 날 시장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일사료 들고 있는 분이시나 아니면 이런 뭐 비료 관련주나 사료 관련주,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수익 줄 때 일단 빠지고 재차 조정 나오면 다시 진입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일사료도 또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러한 종목들도 저희 톡방에서는 이미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 방송이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 QR코드 읽고 바로 들어오셔야지만 월요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종목들 같이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실 수가 있어요. 네, 한일사료까지 저희 살펴보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고려산업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한일사료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홍천 발생 소식에 오늘 장중에 또 강한 상승을 나타내는데 마감 상황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24%까지 오름세를 기록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12% 상승폭 줄여가면서 12% 상승을 나타냈고요. 결국에는 7,29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네, 마찬가지로 또 고려산업도 한일사료와 비슷한 결로도 마감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려산업은? 고려산업도 사실은 뭐 재료가 똑같아요. 재료가 똑같아서 지금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쉽게 얘기해서 고려산업이 간 거는 왜 갔냐? 같은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같은 관련주기 때문에 일단 한일사료가 상한가를 갔고요. 현대사료도 따라갔고 네네. 뭐 팜스토리, 뭐 맞아요. 미래생명자, 고려산 다 따라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갔었던 거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지금 시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얘네도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자, 급등 나왔고 자 이후에 지금 이렇게 조정폭이 나왔지만 횡보치면서 시간 조정을 겪었습니다. 네네. 자, 얘도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을 보면요 거의 바닥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어요. 6,000원 부근. 만약에 6,000원 부근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손절이 좀 필요했겠죠. 손절이 필요했겠는데 네. 이런 사료, 곡물, 비료, 식료품 관련주 네네.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가 아직 살아 있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어디에 쏠리냐면은 네. 이런 테마에 쏠린다는 거죠. 이런 테마에 쏠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고점에 좀 몰려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고점에 있으신 분들을 좀 말씀드린 건데 네. 6,000원짜리가 가장 맥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맥점으로 볼 수가 있냐면 자,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한 번도 안 무너졌어요. 한 번도 안 무너졌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 매수를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아무 때나 물 타시는 게 아니고 6,000원까지 내려오고 이후에 반등이 왔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지속 체크하세요. 네, 그게 맞습니다. 네. 네. 사료와 비료 관련주도 아직도 시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남아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당장 뭐 전쟁이나 이런 게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테마들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진입 라인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체시스입니다. 체시스도 마찬가지네요. 역시 오늘 네. 같은 종목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체시스도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감 상황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체시스는 21.74% 오늘 급등을 또 나타냈고요. 1,400원대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또 상한가 갔었네요, 정관님. 맞습니다. 이것도 체시스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체시스는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네네. 근데 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데 그러게요. 얘가 왜 갔어?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회사가
자회사가 바로 넬 바이오텍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네. 이쪽이 이제 동물하고 의약품, 이쪽 제약 바이오 관련주라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채시스 하나만 보면요 관계가 없어요. 자회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장중에 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한일사료나 아니면은 고려산업. 고려산업이나 네. 이런 종목들은 사료, 비료 이쪽도 있겠지만 네, 네. 곡물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테마가 살아 있는데요. 이 채시스 지금 하나만 딱 보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 하나입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뭐 지속적으로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단기성으로 보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채시스 같은 경우 아마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절 지금 시장은 수익 났을 때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20% 30% 수익 나고 있다가요. 한 3, 4일 지나면요. 그냥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채시스는 수익 먼저 챙기시고 테마의 크기가 조금 작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잠시 보시면 네. 자, 채시스 잠시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회색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회색선. 이 회색선이 뭐냐면 1년 동안 이동한 장기 이평선입니다. 네. 자, 장기 이평선인데 자, 오늘자 기준에서 갭상승 이후에 1,350원 정도가 되는데 혹시나 채시스 지금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이 1,35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종가 기준입니다. 무너지게 된다면 이평선 밑에 있는 지금 현재 20일 이평과 5일선을 만나러 한 1230원까지 한 번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마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현재 익절이신 분들은 수익 먼저 챙기시고요. 혹시나 지금 현재 기준에서 물려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트 자체가 저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집해주지만 나중에 네. 동전주로도 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려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채시스도 역시나 돼지열병 관련 소식이 상한가를 또 터치하긴 했지만 앞서 살펴본 현대사료와 이제 고려산업과는 한일사료와 이제 고려산업과는 달리 조금은 테마가 받을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열병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한번 여쭤보신 다음에 또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또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도 있으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손 FNG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또 재료고요. 오늘 장중에 또 급등세를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종가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14.20% 상승을 가져갔고요. 2,855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우리손 FNG도 오늘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자, 이 정도 똑같죠? 똑같은 네네. 그냥 테마입니다. 앵커님, 네, 삼겹살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없어 네, 먹죠. 네, 돼지고기 관련주입니다. 네, 자, 이거 이전에 여러 가지 얘는 테마가 엮여 있는데 오늘자 기준에서 뭐 돼지 열병이지만 네.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한 맞아요. 25%인가 엄청 올랐어요. 가격이 올라서 삼겹살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고급진 이런 것보다는 그죠. 국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맞아요. 서민 음식으로 되어 그죠, 있는 그죠. 건데 25% 오르다 보니까 엄청 폭등을 했죠.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손 FNG 최근에도 시세가 한 번 더 분출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네랑도 엮여 있다. 한마디로 우리손 FNG는 돼지고기만 나왔다 하면은 그냥 이슈 받는 이런 뭐 대장주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손 FNG 차트 잠시 보시면요. 네. 최근에 오늘자 기준으로 봤어도 기존의 5일 이평을 캔들이 이렇게 무너졌었습니다. 자, 무너졌었는데 오늘자 기준에 갭상승하면서 자, 5일 이평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평선 자체가 지금 현재 정배열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 장기 이평선만 지금 역배열이고 나머지 단기 이평선들은 다 정배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2,650원 부근 5일 이평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21인평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2,650원 부근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홀딩 하시고요. 우리손 FNG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다. 테마의 크기를 본다면 시세가 어느 정도 좀 줄여서 본다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 급등 이후에 조정폭을 보자면 거의 한 50% 60% 이상은 조정폭이 왔었다가 지금 재차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재차 조정폭이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V자로. 그래서 지금 자리도 저는 나쁘지 않다. 단 2,65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홀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손 FNG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클래스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지금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노란통박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위너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 톡방 열어놓고 있고 방송이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를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시고 싶으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다음 전문가님 방송 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전문가님이 또 언제 나오실 수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꼭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님 또 수익률 4월달, 5월달 합산 190%가 넘는 상황입니다. 최근 좀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테마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올려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야지만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마지막 코너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또 어떤 종목들 또 어떤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는지 오늘 또 히든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 자동차 섹터를 준비해 오셨네요. 자동차. 좀 네. 웃기죠? 왜냐면 네. 제가 아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테마 사세요. 테마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네. 섹터를 가지고 왔어. 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뭐야? 모순이야? 뭐야? 이럴 수 있겠지만 네. 자, sek터지만 테마로도 엮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갖고 온 겁니다. 음. 섹터인데 원래 자동차 섹터지만 네네. 테마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어떤 테마로 엮여 있어요, 그러면? 네. 자동차로 엮여 있는데 자동차로 엮여 있는데. 제가 네. 힌트를 좀 하나씩 네, 드리면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자동차 내장재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당연히 자동차 부품 관련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대 기아 1차 협력 업체예요. 근데 현대 기아 1차 협력 업체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1차 협력 상장한 회사들 부품 관련주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 종목 하나하나 찾기가 힘듭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3등이 있고 4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대장급의 종목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 기아 1차 협력업체인데 그럼 왜 내가 왜 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22년도입니다. 자, 2022년도까지 현대차가 네. 총 63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63조 원의 투자를 이런 자동차에 다 쏟아붓는 게 아니고요. 로봇도 있고요. 그렇죠. 맞아.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63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자, 근데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랑 수소차가 16조 원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내연 기관을 네. 폐지를 했었잖아요. 그쵸? 폐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차 내연 기관에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 금액이 얼마냐? 38조라는 거죠. 자, 63조 중에서 자동차에만 거의 50조 원을 넘게 투자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작년과 재작년처럼 시장이 좋았다? 상한가, 연상, 점상 이렇게 가야 돼요. 이 크기를 본다면, 네. 테마의 크기를 본다면. 하지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다? 시세 한 번밖에 안 났고 상한가도 못 갔다. 왜? 시장이 안 좋기 좋아서. 때문에. 자, 근데 63조 중에서 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오픈을 하고 싶지만 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제가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에 꼭 들어오셔서 이 히든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차트 잠시 보시면 이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이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시세가 딱 한 번 나왔을 때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매물대. 이게 어떤 말이냐면 1년 동안요.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빠졌는데 그리고 1년 만에 주가가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1년 동안 빠진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손절한 사람들은 했겠죠. 근데 네네. 손절 안 하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진입가가 된 거예요. 혹은 이제 수익 실현한 겁니다. 자, 그럼 1년 동안 물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겠지만 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못 털었다고 하신 분들은 물린 사람이 없다는 없죠. 거죠. 네네. 왜? 1년 동안 있는 매물대 위에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1년 전에 차트가 여기 있었다면 1년 후에는 지금 차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네. 물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네. 손절한 사람은 있겠지만 물려있는 사람은 없다. 네네. 이게 바로 지금 뭐냐? 매물이 소화가 됐다. 자, 근데 재료도 살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조만간에 시세 한번 분출할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위너 전문가님의 또 필살기 히든 종목 오늘 자동차 섹터를 준비를 해 오셨는데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셔서 일단 종목에 대한 공개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힌트 이제 종목에 대한 힌트 얻어 가셨으니까 종목명 톡방에서만 공개가 되고요. 종목에 대해서 아셔도 중요한 것은 진입을 언제 할지가 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러한 진입 라인은 역시나 톡방에서만 나간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수익률도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희 또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4월달, 5월달 수익률 잠시 보시면 190%긴 한데 거의 다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테마고 들어갔었던 종목 또 들어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은요,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적주로도 들어간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실적주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슈팅이 크게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제가 지금 특징주를 지금 5종목을 설명하면서 보면 다 무슨 테마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맞아요. 식료품 테마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잖아요. 네. 장중에 20% 30% 상한가도 갔었고 최소 10% 20%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190%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테마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지금 어떤 테마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이고 이 대장이 가면 부대장이 누구고 이런 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 위너와 함께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수익률 얘기를 해주셨는데 4월달, 5월달 합산 수익률 1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려면 지금 이쪽 QR코드 읽으셔서 지금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위너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2부까지 함께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2부 안에 또 꼭 오늘 입장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역시나 톡방 들어오셔야지만 종목이 공개가 되고 진입 라인, 종목에 대한 신호도 저희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